지금 분양하는 것이 가장 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화는 끝없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석유값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세 가지의 분위기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미쳤다. 중산층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가격들입니다. 두 번째, 미쳤다고 생각하면 평생 자연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하자는 뜻이겠죠. 세 번째, 한국 부동산도 곧 일본처럼 망한다. 왜냐면 빚의 비율이 너무 높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집을 보유하지 않은 분이시든 모두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보지 않으신 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차이가 크게 날 것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의 부담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죠. 2019년부터 21년 집값 폭등기에 집을 사지 못해서 속이 좀 쓰렸었고요. 21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할 때는 준비가 안 돼서 또 못 샀습니다. 또 다시 상승한다고 하니까 참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수 시기를 놓칠까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집값은 이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처럼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2023년 7월 기준에요 1755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평당 1755만원이라 야, 34평을 사려면 한 달에 1755만원씩 34개월 적금을 부으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망할! 죄송합니다. 현실적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죠. 10년 전인 2014년이 평당 분양가가 938만원이었습니다. 1.87배 정도 뛰었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가 3,094만원이었고요. 22년에는 4,248만원이었습니다. 36% 정도가 소득이 좀 늘어났죠. 자, 소득은 36% 정도 늘어났는데 아파트 분양가로 비교하면 87%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보다 분양가가 2배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자, 연도별로 분양가를 보면요 2016년에 평균 분양가가 1049만원이었고요 1000만원 시대를 넘어섰죠. 2018년에 1290만원 2020년에 1395만원 2022년에는 1523만원 지금 23년에는 1755만원입니다 월급은 토끼 걸음으로 뛰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캥거루 걸음으로 꽁충꽁충 쑥쑥 뛴 거죠. 사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은 게 2016년이 아닙니다. 2007년이 최초로 1000만원이 넘었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2008년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죠.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점의 시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도 1088만원, 2008년에도 1178만원이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이런 시절도 있다가 2011년, 12년 분양가가 뚝뚝 떨어졌죠. 그러다가 2014년에는 938만원으로 분양가가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는 것이 가장 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화는 끝없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석유값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말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 따르면 23년 올해 서울 3.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는 3,088만원입니다. 자, 2016년에 평당 분양가가 2,066만원이었습니다. 2017년은 2,142만원, 2018년은 2,288만원, 2019년도에 껑충 뛰죠. 2,613만원. 그리고 2020년에 2,691만원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계속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3,011만원으로 3,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 작년에는 또 2,964만원으로 살짝 감소를 했다가 올해 다시 3,000만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분양가가 왜 올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건설비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들이대죠. 자, 그 다음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금리가 21년 하반기부터 오르면서 은행 이자가 올라서 부동산 PF 대출 이자도 올라서 건설 원가가 또 올랐다 이렇게 핑계들을 대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첫 번째 핑계로 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시작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치솟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부터였습니다. 자,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 원자재 값이 올랐고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날짜가 안 맞습니다. 또 그런 핑계를 대죠.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코로나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졌고요. 본격적으로 코로나 격리는 2020년 초였습니다. 건설 원가는 코로나 이전부터 뛰기 시작한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설 비용이 올라간 것은 서울 경기권에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땅을 서로 비싸게 사들이면서 땅값을 부추겨서 이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개발사들이 너도 나도 무조건 다른 회사보다 더 비싸게 불러서 땅을 경쟁적으로 사들여서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이런 것을 지으면서 주택 용지는 자연스레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시행사 관계자분들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걸로 봐서 제 이야기에 데이터로 본다면 신뢰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분양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지금 분양하는 것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분양하는 분양물을 완판하기 위한 건설사의 가스라이팅, 쉽게 말해서 뻥치는 것입니다. 건설 원가는 분명 내려가는 시기도 옵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울 것이 역사에서 주는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현재는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카르텔들로 인해서 스핀닥터와 프로파간다스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3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3월에 분양한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죠.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 분양가가 11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광진구 자양동 쪽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 아파트가 14억 9천만 원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부담 정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죠.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적잖이 들어와서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분양가가 억 단위로 오르다 보니까 당장 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도 정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도 비싸기 때문이죠. 규제 지역에서 분양한 것 가운데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 여기는요,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에 16억 3천만 원대입니다. 중대형 면적 105제곱미터의 경우는 20억이 넘죠. 그래도 경쟁률이 163대 1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세 가지의 분위기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미쳤다. 중산층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가격들입니다. 두 번째, 미쳤다고 생각하면 평생 자연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하자는 뜻이겠죠. 세 번째, 한국 부동산도 곧 일본처럼 망한다. 왜냐면 빚의 비율이 너무 높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남구 도곡동에서 밤에 산책을 하는데요, 60대 중반쯤 되신 분이 제 손을 턱 잡더니 방송 잘 보고 계시다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인도 강남에 집이 두 채나 있지만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정말 문제가 많다. 이거 못 잡으면 우리나라 미래 없다. 집값 좀 잡아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집값을 제가 무슨 수로 잡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율 1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1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뛰는 집값,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내려가면 사겠다, 갈아타려면 어디로 갈아타면 좋겠느냐, 이런저런 고민들 참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모든 경제는 거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 주식도 사실은 그 시가총액을 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한 100년은 차를 팔아야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이죠. 또 애플의 시가총액은 어떻습니까? 3조 80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920조 7천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9조입니다. 이거의 5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1968조니까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거의 2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의 자산에는 거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거품 속에서 우리의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부동산, 특히 주택은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다는 이유와 근거는 주택 구매에 지출하는 돈으로 인해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표영호TV를 구독하시고 애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죠? 정말 부자 되셔야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이 진짜 부자십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